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벌써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주 기리과 함께로 공부를 해야겠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이번 주 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 그리고 이번 주에 매동은 어땠고,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종목은 뭐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번 주에 뉴스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가 예정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하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할 때 침대에서 이동할 때 10분 정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처음으로 지난주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른다가 57%로 가장 많았지만 이번에는 아쉽게도 보합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조금 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최근 5일간 음봉이 4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이 조금은 힘을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멀리서 보자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흐름을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빨간 선을 깨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 힘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기고 난 다음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20을 뚫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기다가 한번 뚫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까지도 코스닥에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기는 그때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때쯤에는 이제는 하락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만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거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일자별 순매수 매동을 보도록 할게요. 개인분들이 이번 주에 내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크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로 보자면 3300 근처, 이때는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지금 들고 있는 걸 그대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기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10%는 진짜 생명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그 돈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금 비중 10%는 우리가 만약에 그 10%를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우리한테 돌려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효과로는 두 개를 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마음이 편하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면 항상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이 있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다면 실수를 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우리의 계좌가 탄탄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령 조정이 오면은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줍줍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 10% 이상은 생활화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좀 기었죠. 그런데 재차 상승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138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겠다, 이러한 생각은 꼭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조금씩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매일매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금요일에도 미국장 0.4%, 0.8%, 0.75% 이렇게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출발은 산뜻하게 출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장이 정말 강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7일 연속 최고치 경신 대단합니다. 대형 기술주 업.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1.455로 출발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43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가 불을 뿜을 수밖에 없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2% 오르고 애플과 세일즈포스는 각각 2%, 1.3%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성장주가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날 견조한 경제 관련 수치들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미국 일자리 상황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일자리가 크게 늘었지만 그런데 실업률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틀 전에 같이 공부했던 뉴스 기사가 생각나네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무서워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실업수당을 많이 주니까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지만 실업률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중, 그리고 코스닥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둘 다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굳이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홀딩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 10%는 항상 생명처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동이랑 환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매동이 연기금 또 매도, 외국인 또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산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연기금의 매수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삼성 SDI, SKT, S-오일, SK바이오팜, 한미약품, DL-ENC, 한미사이언스, KG동부제철,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건설, 레고캠바이오, DB손해보험, 더존비주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첨단소재, CJENM, 카카오게임즈, 두산퓨얼셀 순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을 찾아보자면 코스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거는 쭉쭉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가? SKIT, S-오일, 한미약품, KG동부제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DB손해보험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의 이번 주 매수 상위를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SKIT, 두산중공업, 한미반도체, HMM, 삼성전기, DL-ENC, 녹십자, 더존비주원, 에코프로비엠, SK텔레콤, 현대차, 네이처셀, 코오롱인더 순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 중에서 어떤 거를 공부해보면 좋을까?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반도체, DL-ENC 이러한 기업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분들이 이번 주에 무엇을 샀나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하이브,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KB금융, 레버리지, 셀트리온, 기아, 현대차, 하나솔루션, 아모레퍼시픽, KG동부제철,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신풍제약, 삼성엔지니어링을 매수하고 있네요. 자, 이번 주에 큰 뉴스가 나왔던 이노베이션 그리고 하이브를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카카오를 또 많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과연 이번 주에 개인분들의 픽을 받았던 이러한 기업들은 다음 주에 또 오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타이틀만 보고 정말 슉슉슉 샥샥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금 4조 원 이를 듯. 키리분들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 많이 매수하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중간 배당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의 배당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달 또 안 남았는데 델타 변이의 도쿄올림픽 불안. 델타 변이가 지금 난리죠. 기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코스피 3,400 간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 업종. 바로 하반기에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를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밑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무조건 틀리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랑 자동차 둘 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300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른 애들은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쟤네가 좀 덜 올랐는데 이거라도 사볼까? 라는 움직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결국 거기에 수급이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저 기릿은 반도체와 자동차 지금 이제 지루해서 아유 이거 버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달에 장외 시총 40조 카뱅 자사 몸값 18조로 낮게 제시한 카카오뱅크가 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도 다 깔끔하게 공부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삼성중공업 미 인도 드릴십, 이탈리아 시추사의 용선 매각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 뉴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의 아픈 손가락인 드릴십이 매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뉴스는 정말 컸습니다. 펄어비스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게임주 들썩.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안 갔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안 움직인 게 바로 게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펄어비스에 중국 판호가 발급됐다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펄어비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게임주에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게임주들 이번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증권의 만족도 1위 NH투자증권. 저 기릿이 맨날 추천하는 거죠. NH가 진짜 편합니다. 기릿분들이 다른 세컨드 계좌를 만드실 계획이 있다면 NH투자증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참고로 2위는 삼성증권, 3위는 키움증권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올레드 사상 최고 매출 찍었다. 삼성 디스플레이 1분기 점유율 80%.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1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점유율 80%대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는 1등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용, 그러니까 작은 OLED 시장에서는 1위, 그리고 10인치 이상 OLED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1등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바, 녹십자, 대웅제약, 르트로닉,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알테오젠,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레고캔바이오, 제테마, 제이시스 메디칼, 유한양행, 랩지노믹스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참고해보시고 바이오를 좋게 보신다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무시무시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사업부 분할 검토하나 SK이노베이션 장중 8%대 급락.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의 기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증권신고서 제출, 8월에 상장한다. 대여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균등 배정을 한다고 해요. 당연히 해야겠죠.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때까지 거품 논란이 있었던 크래프톤 결국 공모가를 낮췄다는 소식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요 뉴스는 뭐가 있는지 정말 짧게 단 2분 만에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화요일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 수요일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목요일 벌써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다음입니다.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오타고요. 7월 9일 금요일날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신곡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때 전후로 하이브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8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SD 바이오 센서 청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리분들 이번 주도 양봉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